자, 이영풍 기자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자라고 부르면 안 되나? 이거 뭐 어제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인 해고 언론인 해직 기자입니다. 해직 기자. 예,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김희철 KBS 사장이 어제 저녁 퇴근 무렵에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눈도 깜짝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소로운 조치이고요. 국민들과 상대해서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저 김희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의 무모한 행동을 보니까 이미 저 사람들이 이제 비이성적으로 이제 곧 쫓겨날 시기가 하루 이틀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눈도 깜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끝장 투쟁을 해서 민노총 왕국 KBS를 민노총 세력이 쫓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흑보영감님이 방송 후 이영풍 기자님과 차 한잔 하세요 하시면서 슈퍼챗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차 한잔 할게요. 어제 몇 시였어요? 해임 통보. 어제 방송. 제가 퇴근하기 바로 직전에 예. 문자가 왔어요. 네. 막 나가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인사위원회 통보 결과가 네. 우리 메일로 보냈다고 해서 제가 네. 메일을 바로 열어보니까 해임 통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유가 적혀 있고 네. 뭐 어떻게 뭐 하면 된다고 쭉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건 해임 통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김희철 사장이 이제 나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 해임 통보 이유는요? 이유는 사내 직장 질서 문란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게 외부인 불법 행위 유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내 직장 질서 문란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갖다 붙이는 수식어니까. 그런데 외부인 불법 행위 유발 이게 좀 특이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외부인이 불법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혹시? 불법 행위 한 게 저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불법 행위를 했으면 경찰이 잡아갔겠지. 이제 만약에 외부인이 불법 행위를 했으면 예. KBS하고 그분하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저를 거기에 끼얹는지 이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예. 지금 김희철 사장이나 남영진 이사장이 예. 사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국민입니다. 네. 국민들이 몰려오시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 외부인과의 어떤 외부 세력의 유발, 불법 행위 유발 이걸 징계 사유로 들고 있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게 그렇게 이런 이유로 이제 해고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완전히 끝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불복이나 재심 절차가 있습니까? 이게 통상 저희 KBS는 징계 절차를 재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28일까지 7월 28일까지 재심을 하려면 신청하라고 그렇게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재심 절차 밟으실 건가요? 지금 재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법적 소송으로 김희철 또는 보도본부장 등 다 포함해서 네.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간 멤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멤버들 제가 다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을 개인별로 다 법적인 소송을 할 것인지 네. 오늘 중으로 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법적 소송으로 가면 어떤 그 소송이 됩니까? 결국 뭐 부당해고? 제가 만약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 내심 이런 생각도 있어요. 재심을 한다는 것은 통상 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센 징계 수위가 파면이고요. 네. 파면되면 퇴직금 절반이 날아갑니다. 어. 해임은 퇴직금은 보장이 되지만 해임이 확정되면 바로 해고죠. 네. 그 다음이 이제 그 정직. 정직이 1, 3, 5, 6 이렇게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해임에서 한 단계 낮춘다고 해도 정직 6개월이나 5개월쯤 될 건데 네. 사실 뭐 김희철 사장에게 제가 그렇게 구차하게 이렇게 뭐 애원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하지만 절차는 살아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보겠지만 네네. 만약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징계 무효 소송으로 갈 수 있죠. 그래요. 예. 징계 무효 소송? 예. 알겠어요. 해임은 퇴직금은 주고 파면을 하면 퇴직금 절반을 뺏는다. 예. 그러면 그 파면 다음에 더 센 건 없어요? 퇴직금 아예 안 주는 거. 그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할 수 없이 김의철이는 그럼 파면으로 가야 되겠네. 파면인데 수사를 파면과 가야죠. 수사가 있구나. 배임 혐의가 상당히 지금 많이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래요.
이렇게 어제부터 우리 이영풍 기자가 해임됐다는 소식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듣게 됐는데 밤사이에 많이들 연락들을 하셨을 것 같으네요. 제가 밤에 네.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많이 받고 카톡도 많이 오고요. 네. 또 제 개인 유튜브에도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농성 보도국 안에 있는 농성장에서 두 번째 날 내려왔었잖아요. 네. 내려오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싸움은 국민들과 함께하면 이긴다. 네. 그런데 KBS 안에만 있으면 진다. 음. 그래서 제가 박차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이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외롭지 않고 네. 이 게임의 끝은 멀지 않았습니다. 네. 불타는 감자님의 슈퍼챗 또 아이디도 안 밝히신 슈퍼챗 이렇게 계속 아마 이영풍 기자를 응원하는 이런 슈퍼챗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영풍 기자. 예. 이 이영풍 기자가 이제 시작한 지금의 KBS 바로 세우기 투쟁 이것의 끝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KBS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네. 결국 MBC나 연합뉴스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노총 세력이 공영성이 강한 미디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BS에서 이제 일단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이 싸움이 확대될 것이고 이 싸움의 핵심은 민노총 세력이 공영 미디어 업계에서 퇴출되는 것이 이 네. 싸움의 끝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 특히 공영 언론사의 네. 주인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이 경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다 네. 드리는 것. 음. 이게 이번 싸움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영 언론의 정상화이고 이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상화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민노총 세력을 지금 사실 민노총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슈퍼챗이 오고 있습니다. 김석중님은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하셨어요. 올드보이님이 재밌는 말씀하셨네. KBS 시청률을 고성국 TV로 보냅시다. 지금 사실 KBS가 워낙 지금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대니까 저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예. KBS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이 김남영진이라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이분은 1982년도에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를 해가지고 네. 뭐 한국 기자협회 회장도 했고 또 미디어 오늘이라고 왜 그 좌파 미디어 매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사장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또 그 노무현 당선인 뭐 네. 언론 특보인가요? 뭐 대변인 이런 역할도 했죠. 그래가지고 지역 신문 발전 뭐 위원회인가 그 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김상근 그 전임 KBS 이사장 민주당 네. 추천으로 갔던 예. 거기서 진실과 미래위원회 불법 보복 기구를 다 통과시키고 김상근 이사장은 먹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 남영진 이사장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열심히 먹다가 걸렸네. 그렇죠. 어떻게 짜장면 430그릇을 혼자 한꺼번에 먹나? 법인카드라는 것은 사실은 사실 우리 KBS 1노조에서 예. 상당히 보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예. 지금 조금 더 저기 시중가에 가깝게 가면은 네. 거의 뭐 500그릇, 600그릇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430그릇을 어떻게 다 혼자 드시는지. 글쎄, 이 사람 진짜 짜장면 좋아했던 모양이네. 예. 근데 그 과정에 이렇게 보면요, 이 법인카드라는 것은 이 이사회와 사장 등 집행기관은 예. 사실상 감시 또는 이런 서로 간에 팽팽한 긴장이 있어야 되는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예. 그런데 뭐 연말에 연초에 막 다 끌고 가가지고 짜장면 430그릇을 같이 그냥 그럼 이건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금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지금 고발이 됐습니다. 어제. 아, 그래요? 예. 지난번에 그 고대영 사장의 해임이 불법이었다. 이런 대법 판결이 확정돼서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의 그 법리의 출발이 그 강규형 이사의 그
그때도 이게 이사 해임인가요? 예, 이사 해임이 불법이었다.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불법에 의거해서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불법적으로 해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앞에 전임 양승동 사장이나 지금 김희철 사장도 네. 그 맥락에서 보면 전부 저 불법 사장입니다. 불법으로 임명된 자들이다. 불법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잡혔어. 그러면은 도둑질해서 훔친 돈을 다시 다 뺐잖아요. 네. 이것들이 불법으로 KBS 사장을 하면서 월급 받고 판공비 쓰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다 다시 뺏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걸 이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네. 나중에 다 똘똘 걸어서 사법 처리의 심판대에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어요. 그 윤석년, 예.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구별 혼동하지 마시고 윤석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제 어제 최종 이제 네. 해임 처리된 네. 민주당 추천 KBS 이사죠. 이 사람은 광주대 교수인데 네. TV조선 재승인 평가를 할 때 네. 점수 조작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다가 예.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데 어. 그 마지막 이사회에 저 남영진 이사장하고 같이 그 이사회에 들어가려고 또 왔더라고요. 어허. 오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이 됐는데 네. 대통령 재가가 나지 않았다고 어허. 끝까지 와서 그 검압이 30만 원 주거든요. 그리 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예. 아주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아, 그 30만 원 거마비는 줬대요? 그거는 뭐 통상 한번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비가 있거든요. 아, 참. 그거 받으러 온 건지 뭐. 지저분한 것들. 예. 그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KBS 이사회가 재편되는 거 아닌가요? 재편되죠. 지금 민주당 추천이 7명이었다가 6명으로 되고 음. 국힘당 추천이 4명인데 음. 여기에 한 명 더 추가가 되면 5명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남영진 이사장의 저 법인카드 네. 유용 그 의혹 네. 저게 이제 사법 수사기관의 처리를 받게 되면 남영진 이사장도 옷 벗어야 됩니다. 어허. 그러면 여기가 6명이었다가 5명이 되죠. 어허. 그러면 국힘당 추천 몫이 더 올라가겠죠. 음. 그럼 5대 6이 되면서 음흠. 자연적으로 김희철 사장에 대해서 해임 재청안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김희철 사장은 결국 아웃되게 돼 있어요. 음흠. 예. 그거 시간 문제네요. 시간 문제입니다. 네. 음. 그런데 저에게 뭐 해고동 본인이 지금 해고나 파면 당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먼저 처리한다. 지도 좀 급했을 것 같은데. 아주 급한 것 김은슬이도? 같아요. 아주 예. 이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어. 민노총 노조 하는 행태도 그렇고요. 예. 둘 다 지금 사실 이게 민노총 왕국의 노영 방송 파트너잖아요. 어허. 예. 지금 뭐 그런 거 굉장히 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BS에서 뭐 그동안 뭐 다 많이 알려졌던 얘기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영풍 기자의 투쟁을 계기로 KBS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직도 없는 억대 연봉자가 1,500명이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약간 일부 이해를 좀 해야 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도 6년 전에 부장까지 네. 하다가 네. 양승동 사장이 오면서 음. 부장에서 해임됐어요. 보직이? 예, 보직이 해임됐어요. 예. 그래서 그럼 해임됐다고 아무 일을 하지 않느냐? 그건 어. 아닙니다. 예. 그럼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서 일반 평 기자가 하던 일을 하죠. 그 숫자가 한 1,000여 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요? 일은 그대로 합니다. 음. 다만 보직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KBS가 사실 그 TV는 이제 고향인 셈인데 예.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KBS 추정 60분 진행할 때니까 예. 95년, 96년, 97년 이때예요. 그때 KBS 라디오 일일 생방송, 데일리 생방송도 제가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때 밤의 시간, 밤 11시에서 1시까지인가? 그거를 한 1년 가까이 했는데요. 그때 그 제 프로그램 저녁 밤 종합 뉴스니까 외신 전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외신은 이제 텔렉스 시대입니다. 그렇겠죠. 예.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 근데 그거를 외신 들어오는 텔렉스를 쫙 찢어가지고서 줄 찍찍찍찍 긋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툭 던져주고 간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뭐 말도 막 좀 함부로 하고 그래요. 반말 비슷하게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예. 저 사람이 나이가 많은가 보다.
물어봤더니 무슨 저 국장을 지내고 아직 정년은 남아서 하는 네, 위원이래. 예, 예. 무슨 위원이래요. 보도위원이나 뭐 예, 그런 막 거. 위원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센 거지. 예? 전부 다 새까만 자기 후배들이고. 근데 위원이에요. 그 위원이 왜 저런 일을 하지? 그럼 뭐든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하는 일은 아침에 출근, 그러니까 오후에 출근이죠. 밤 11시까지 근무하니까 예, 예. 오후에 늦지막히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바둑 둔대요. 같은 동료 위원들하고 그게- 위원실이라는 예, 게 있대. 예, 예. 방은 따로 없지만 예, 예. 방 조금 큰 방에 책상 몇 개 놓고 자기들끼리 있는 예. 거기서 하루 종일 바둑 두다가 그 방송 시간에 맞춰서 텔렉스 찍 찢어 갖고서 줄 찍찍찍찍 긋고 던져주는 게 이 사람의 하루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27년 전이네요. 예. 제가 95년 입사했습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저 사람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아유 억이 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호봉이 높으니까. 호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1,500명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 생각하는. 지금 1,500명 중에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뭐 부장, 국장, 실장 이렇게 네. 하다가 네. 문재인 정권 와서 이제 그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네. 민노총 세력이 다 많이 갈아엎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자기들 민노총 그 노조 간부 출신들을 전부 요직에 앉히고 이러면서 그 이전 정부 때 열심히 일했던 간부 네. 출신들을 전부 그 어떤 현업으로 다 보냈어요. 이제 그 숫자가 꽤 됩니다. 한 어허. 수백여 명 될 거예요. 네. 네. 그 말씀하시는 1,500명 중에 예. 그 수백여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언론에 KBS에 1,500여 명의 무보직자가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보도가 되는 수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 중에서 옥석은 가려야 된다. 이런 옥석은 가려야 말씀이시구나. 됩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 민노총 세력이 참 이거 잔머리를 잘 써요. 이 야간 당직 시스템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허, 예.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사실 NHK 같은 경우도 네. 지진이나 재난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예. 전 지역에 있는 53개 지역 방송국이 다 당직을 합니다. 기자들이 밤에. 그런데 그 본사를 뺀 지금 한국 같은 경우 KBS 같은 경우에 본사를 뺀 지역국의 당직을 다 없애버렸어요. 기자들이 들어와서 없애고 본사에서 다 지역의 불 나는 거 뭐 이런 재난 사고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네. 그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럼 본사에 그 야간 당직을 쓰는 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전 정부에서 간부했던 사람들 다 때려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며칠마다 계속 야근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아, 괴롭히는구나. 일종의 그 직장 내 정말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그게 사실 김희철 사장이 보도본부장을 할 때 양성동 사장 밑에서 보도본부장을 할 때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 놓쳤잖아요. 예, 피난민들 막 생기고 예. 이랬는데 오늘 밤 김재동 틀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짜 방송하고. 그렇죠. 그랬죠. 예. 그렇죠. 가짜 방송했죠. 뭐 중계차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데 예. 현장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예. 그때 그 이후로 이자들이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간 당직 시스템을 전면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바꾸는데 예. 재난 방송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바꾼 게 아니라 자기들 상대편에 있는 민주노총에 반대하는 세력의 기자들을 이 시스템에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예. 그런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그 KBS 바로 세우기는 1차적으로는 이제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회복하는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이 국민의 수신료를 가지고서 사실은 세금과 다름없는 이 수신료 가지고서 이렇게 방망경영을 해왔다는 점에서도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확보 못지않게 경영 효율화,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 같은데요. 지금 사실 뭐 많은 국민들께서 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도 야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먼저 대국민 사죄를 하고 네. 어떤 자아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네. 특히 어떤 밖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입사한 지 27년이지만은 30년 전과 지금은 또 많이 기준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특히 민노총 세력이 이 공영방송을 장악함으로써 비효율의 어떤 극치 또는 또 수신료 받는 만큼 열심히 방송을 하면 또 국민들이 일부 이해는 해 주실 텐데 네. 뭐 시청률 뭐 어제 며칠 전에 그 추적 60분 후쿠시마 방사능 그래요. 처리소 예. 같은 경우에 그 한 편 만들면 한 3천만 원 이상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청률이 2.3%예요.
그래서 제작의 자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작의 책임성도 이제 지게 되는 그렇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율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추정 60분이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인데 네. 그때 제 평균 시청률이 20%에서 25% 나왔거든요. 30년 전이니까 그때 네. 지상파를 많이 봤겠죠. 근데 지금도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4%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사 다큐 프로그램은 4% 이상은 나와야 이거는 기본이고 6% 이상 나오면 비교적 잘한 거고 8% 이상 나오면 이거는 A뿔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이거는 저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제가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 민원을 좀 받았는데 예. 그 추정식품 후쿠시마를 간다인가 뭐 그거 네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괴담 유포하는 사람들 얘기만 쫙 맞습니다. 저도 그걸 인터뷰를 봤거든요. 하고 예. 또 일본에서도 어떻게 그걸 찾아냈는지 일본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겠죠. 후쿠시마 예. 어민들도 반대하고 뭐 중핵화 같은 그 극자 세력들도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어떻게든 그런 걸 찾아내 가지고서 쫙 엮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 이제 편파적이라는 거죠. 미리 그 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예.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현장에 가서 네. 방사능이라면 세슘을 측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시장을 간다든지 해서 거기서 실제로 거래되고 소비되는 일본의 수산물들이 세슘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한 10년 전에 가서 그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기준이 100베크렐이었는데 네. 저희들이 찾아낸 것 중에서는 100베크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로 한 10에서 한 뭐 많으면 한 15베크렐 정도 나왔는데 그게 한 10년 전이니까 네. 이게 바닷물이 몇 번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낮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에는 네.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이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건 괴담이 되고 예. 이번 방송도 그 구성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누군가가 카드라 이런 괴담을 계속 증폭시켜서 오히려 이게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그 제가 추적 60분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는 게 네. 제가 진행할 때 추정 60분은 이른바 PD 저널리즘의 정신이 투철해서 사건의 그 현상 이면에 있는 그 구조를 밝혀내자.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공을 들였거든요. PD만 10명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다 부장급 PD들이고 그리고 AD나 작가 합치면 한 3, 40명 되는 팀을 가동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45분짜리 방송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뭐 굉장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잡고 그럼요. 네. 정말 잠입 취재도 하고 네. 막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그 추정 60분 관련해서 몇 번 그런 거 있었습니다. 천안함 괴담을 뭐 추정 60분에서 했다든지 이번에 후쿠시마 간다 네.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저 허접한 뭐가 그냥 잠깐 그 직원들 프레임 속에서 맞는 얘기만 골라내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이 쓰레기 같은 이 프로그램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아서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 보면은 그 제작진들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 제작을 담당하는 CP 네. 그러니까 제작의 책임자 네. 그리고 실무자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들 네. 표현을 제작 책임자, 실무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실무자가 팩트 파인딩에 실패했을 경우에 네. 제작 책임자가 이를 질책을 하고 예. 더 찾아보라고 하고 그렇지. 더 예.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전부 민노총 형님 아우기 때문에 어. 이런 관계가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텐션이 상당히 없습니다. 어허. 그래서 한 편을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네. 적확하게 짚어주는 이런 힘이 적어진 거죠. 즉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그 프로만 봤을 때 네. KBS의 제작 책임자와 제작 실무자들의 지력이 3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 거 아닌가. 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 닫아야죠. 사실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리소스를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추정 20분은 PD 사관학교라고 불렸거든요. 그럼요. 예. 예. 이 신입 PD들은 추적에 가서 한 6개월 1년간 진짜 세게 굴렀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양승동이도 그 PD 사관학교에 갓 들어온 애디였어요. 맞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이 교육 잘못 시킨 거지. 예, 교육이 상당히 좀 교육이 상당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예. 저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 KBS의 동료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으네요. 지금 사실은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네. 수신료를 집으로 받아오는 걸 본 세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누가 예. 수신료 받으러 왔다고 그 하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저기 또 우리가 또 현금으로 주고 예, 현금으로 그랬어요. 주고 예. 또는 문전 박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안 봐요. 예, 막 사실 지금 일본도 예. NHK 수신료 징수율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뭐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는 일본 사람들도 수신료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예.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이게 참 KBS 현재 직원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은 네. 30년 전에는 우리가 직접 거들어 다녔거든요. 맞아요. 저희 예. 신입사원 때도 그 연수원에서 수신료 거들어 다니는 그런 트레이닝도 하고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세대에서는 예. 이게 이제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마음을 다시 고쳐 먹고 단단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이제 입사한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네. 수신료는 그냥 우리가 뭐 잘하나 못하나 그냥 7천억이 1년에 매번 꽂히는 것으로 이게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도 후배들 입장에서는 별로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 연배 같은 선배 그룹은 지금 사실은 제가 어제 뭐 이거는 이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퇴직금을 이 회사가 경영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려는 아하. 사람들이 꽤 지금 그렇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망하기 전에 예, 얼른 혹시라도 퇴직금 얼른 못 받을까 퇴직해갖고. 싶어서.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수면 밑에는 지금 회사가 이제 거들나겠구나. 엄청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당장 뭐 서울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살 때 대출도 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예. 대출 이자도 내야 되지. 예. 아이들 저 대학 학자금도 내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녁에 사실은 3, 4, 5 모이면은 그런 네.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예. 아주 걱정이 된다. 사실 상황이 이러면 그 제대로 된 언론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진정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서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고 분리징수 되더라도 시청 수신료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그런 좋은 방송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죠. 야, 그런 정상적인 사람 찾아보기가 그렇게 지금 힘듭니까? 현재 KBS 안에 우리 정규 인원이 한 예. 4,300여 명으로 예. 봅니다. 네. 그러면은 그중에 2,500명이 민노총 세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민노총 세력은 아, 거기를 빨리 좀 탈퇴해야 되는데 어허. 사실 그 근본적으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방송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현업인들이 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민노총 세력에 조합비를 내고 있다는 것부터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어허. 사실은 예. 이게 사실 헌법 소원감입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런데 거기서 빨리 이게 퇴출 또는 저 조합을 탈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음.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뭐 들은 이게 좀 우스갯소리는 지금 내가 민노총 노조에서 탈퇴해가지고 예. 제가 있는 KBS 1노조나 이쪽으로 다시 가입한다고 한들 버스는 꽉 차 있는데 어허. 이 버스에서 야 절반 내려 이러면 금방 탔던 사람이 다시 내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체면 구기고 할 것 없이 일단은 여기서 기다려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탈퇴를 조금 지연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게 다 국민의 힘이에요. 국민의 여론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정말 철옹성 같은 KBS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경님의 슈퍼챗 그리고 크랙님의 슈퍼챗 고성구 박사님, 이영풍 기자님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들을까요? 네, 우리 이 싸움은요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KBS는 민노총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 주인이고 주주이시지 않습니까? 이 주인들이 나서서 내 방송을 내 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희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은
이 핵심을 맥락을 못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퇴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 두 사람을 파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방송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내부에 있는 우리 현업인들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기자였습니다. 예.